안녕하세요. 땅사부일체 저자 땅사부TV의 정현수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이거 모르면 대참사라고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좀 표현이 자극적일 수도 있는데요. 실제 이걸 모르면 부동산 거래를 하고 나서 큰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실무에서도 종종 쓰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추후에 피해를 본다거나 아니면 또 유용하게 활용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 좀 핵심적인 내용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자, 이렇게 하나의 부동산을 매매를 통해서 완전히 소유권을 이전을 받아서 등기까지 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이런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었다 하더라도요, 이걸 모르면 한순간에 소유권을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건 무엇일까요? 우리 시청자님들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거는요, 바로 가등기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바로 이 가등기에 대한 내용만 핵심적으로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자, 우선 이 가등기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동산 등기법 제3조에 따라서 장래에 행해질 본등기에 대비해 미리 그 순위 보전을 위하는 예비적 등기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내용은 순위 보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가등기가 행해진 후에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로 소급된다. 내용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소급된다라는 거는요, 바로 가등기가 한 당시로 효력이 발생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제가 이제 그림으로 뒤에서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등기부상에 보시면요,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는데, 이 갑구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등기 목적에 되어 있고요, 등기 원인에 매매 예약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요게 바로 이제 매매를 미리 예약을 걸어놓은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미리 찜해 놓는 거다, 가등기,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습니다. 자, 요 다음 그림을 보고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 하나의 부동산을 만약에 이렇게 가등기를 걸어놨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B라는 사람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가등기를 2010년도에 이렇게 걸어놨다고 치고요. 그래서 그러면 가등기는 매매 예약을 했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찜해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등기에 기록이 남겨지는데요. 일단 등기에 기록이 남겨졌다 하더라도 이 가등기 상태로만으로는요, 소유권이나 다른 권리관계를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 가등기 상태로는 실제법상 효력이 없기 때문인데요. 자,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고 제3자가 C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C라는 분이 상당히 이제 기쁨에 찬 표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되게 좋은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매매를 통해서 완전한 권리, 소유권 이전을 등기를 해왔나 봅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이 가등기 B라는 분은 2010년도에 가등기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 C라는 분은 어떻게 보면 2014년도에 매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2019년도에 이 B라는 분이 본등기를 만약에 치게 되면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때 물론 완전한 소유권이 2019년도에 생기지만요, 물권 변동이라는 게, 자, 그런데 순위는요, 이때로 소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순위는요, 이때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2010년도로. 그러다 보니까 2014년도에 소유권 이전은 바로 2010년도보다 뒤늦게 됐죠. 그래서 이거는 직권 말소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고요, 이분이 진정한 소유자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만큼 이 가등기는요, 현재 상황은 아무런 권리관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본등기가 행해지면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게 바로 가등기입니다. 그래서 토지나 건물 이런 것들, 여러분들 가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들 등기부 등본상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 가등기가 되어 있는 건물이나 토지는 절대로 건드리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가등기는요, 크게 본등기 전과 본등기 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본등기 전에 보시면요,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이 실제법상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가등기는 근데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무조건 가등기를 일찍 만약에 등기를 걸어놨다 해서 이 가등기 순위가 영원히 보존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소멸시효가 걸리는데 바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나면 이 가등기 효력이 상실이 되기 때문에 10년 안에 본등기를 친다거나 아니면 새롭게 다시 계약서를 통해서 가등기를 걸어놓는 이런 방법들로 인해서 가등기를 유지를 시켜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본등기가 행해진 후에요, 실제 물건 변동이 이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완전히 인정을 받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가등기 후에 만약에 이제 좀 전에 매매로 다른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거나 또는 채권자가 빚 때문에 가압류를 걸어놨다거나 또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걸어놨다거나 이런 것들은요, 가등기 후에 행해진 것들이기 때문에 중간 취득 등기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직권으로 다 말소가 됩니다. 그래서 가등기 후에 이렇게 취득이 된 중간 취득 등기들 이런 것들은 직권으로 말소가 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무에서도 이 가등기는 종종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가장 많이 이제 활용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절세할 때 이 가등기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자, 그 이유는 가등기를 해놓게 되면 아무래도 순위가 보존이 되고 내가 언제든지 10년 안에만 본등기를 치면 소유권을 완전하게 가져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등기 걸어놓은 상태에서는요, 완전한 내 소유권이 인정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세금이 나오진 않습니다. 가등기 걸어놓는 비용은 얼마 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절세를 위해서 가등기를 활용한다. 또 재산을 은닉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이런 가등기들이 활용이 되는데요. 일단은 우리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내용들은 가등기가 걸려있는 건물이나 토지 이런 것들은 함부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가등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추후에 위험 부분도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가 있고요. 또는 가등기를 통해서 또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 좀 더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은 가등기에 대한 내용 어떻게 보면 짧고 핵심적인 내용들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혹시라도 이제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다고 하시면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 제작해서 올려드릴 테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